남준재의 7번! 2022년 10월 10일 8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파오후 7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저희가 한글날 연휴, 한글날 연휴 마지막 날 이제 저녁 8시에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휴란 게 있었나요? 연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긴 이제 그렇겠네요. 저도 오늘 사실 일 아닌 일을 하고 와가지고 음, 과외를 갔다 오느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과외는 약간 일보다 약간 좀 그래도 가르친다는 느낌이 들어 좀 덜하긴 한데 또 오늘 음, 포르트님은 출근을 하셨었죠? 출근했죠. 뭐, 그렇게 힘들진 네, 않았는데, 그래도 가인인 것 자체가 기가 빨려요. 그쵸. 또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요? 화가 나죠. 내가 왜 여기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너무 네. 추워요, 오늘. 맞습니다. 뭐 이런 날씨에 왜 내가 밖을 나왔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진짜. 어느새 겨울이 와버렸어요. 진짜 와, 이 가을이라고 할 만한 시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추워져가지고 좀, 약간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 자, 야, 여름과 겨울. 오늘은 진짜로 매투 아우터를 안 입으면 뭐 버틸 수가 없는 날이어가지고, 진짜로. 거기에다 중간에 예, 비도 조금씩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더 예, 춥더라고요. 뭐, 뉴스 보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온도가 더 떨어질 거다라고 주말에 뉴스를 좀 봤었는데, 아마 그게 슬슬 보여지고 있지 않나. 내일 좀 걱정됩니다, 진짜로. 내일, 어쨌든 저희가 내일 또 경기가 있죠. 예. 그쵸? 그래서 내일 휴가 썼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저희 주말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좀 해보죠. 저희 우선 예. 토요일 날, 갔다 왔죠. 춘천 송암에. 네, 송암을 결국 갔다 왔습니다. 못 갈 줄 예, 뭐, 알았는데 갈 수 있게 됐고요. 뭐 저희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 있었죠. 뭐, 뒤에 찰리님도 계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분은 예, 뭐, 김한자시고요. 뒤에 뭐 찰리님도 있었고, 앞에 뭐 임방등님은 뭐 가족분들이랑 계셨고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갔다가 저희끼리 그냥 간단하게 뒤풀이까지 하고 왔고요. 네, 예, 저는 저희가 일요일 날 이제, 예, 예. 그때 돌아오는 기차를 탈 때 따로 아, 서로 끊었거든요? 근데 끊고 그러니까 나서 보니까 같은 줄이더라고요. 같은 호차 같은 줄이었어요, 이게. 와, 말이 되나. 웃기긴 웃겼어요, 진짜. 와, 이거 뭐지? 저는,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저를 스토킹하고 있다. 예. 어허, 누가 누굴 스토킹합니까? 그쪽이 날 스토킹하는 거지. 제가 당신을 스토킹한다고요? 제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네. 진짜 미친놈인가, 진짜. 예. 그랬고요. 저는 어제, 저희 슬퍼 매치도 갔다 왔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가신 것 같아요. 인내를 보거나, 아니면 저기 커뮤니티 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 매치를 갔다 온 것 같은데, 음, 개인적으로, 그니까 뭐, 0대 0이라서 스코어는 되게 재미없는 스코어인데, 뭐 싸움도 나고, 막 들이받기도 하고, 막 김종혁이 이상한 짓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역시 싸움을 좋아하시는군요. 저 싸우는 거 되게 좋아하죠. 이게, 우리 팀만 안 싸우면 돼. 딴 팀, 김진수, 김태환, 막 멱살 잡고 들이받고, 막 일류 막 와가지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김태환 싸우고 막,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최고의 볼 장면 아닌가. 하긴 그런 거 라고 팝콘 말을 하면. 뜯어야죠. 그런 거 이제, 우리 팀만 아니면 돼, 사실. 팝콘 뜯는 거, 그 재미로 보는 거죠, 축구는. 남의 팀 축구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저는 결국에는 이제, 또 3일 동안 쉬지 않고 축구를 두 경기나 봤고, 오늘은 일을 하고 왔기 때문에 과외도 하고 다른 일도 보고 와서 결국에는 또 이 황금 같은 연휴를 또 날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수업을 했어요. 수업, 아, 이게 지금 어쨌든 2주 연속으로 월요일을 쉬었잖아요. 그쵸. 뭐 2주 근데 연속으로 월요일 출근을 했지만요. 저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휴일인데 이제 월요일 날 2주 연속으로 수업을 쉬고 제가 저희 학교가 다음 주가 아마 제가 알기로 개교 기념일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학교 입장에서는 3주 연속으로 월요일을 쉬는 거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15주의 수업을 다 채우지 않으면 너희가 보강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제로 수업을 하셨고요. 예, 공휴일날 강제로 수업을 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도 수업을 하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가요? 나중에 보강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 다른 교수님들은 보강을 안 하세요. 그냥, 그냥 자료를 주고 토론해 오세요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수업을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예, 그게 맞긴 맞아요. 용속성이 없긴 하네요. 예, 융통성. 또 이게 또 스포츠 수업이라서 체대 애들이랑 듣거든요. 저는 체대가 아닌데. 음, 그래서 최대인 줄 또 알았는데. 그 얘기는 제가 또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제가 체대 수업을 매주 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그죠, 이제 그죠. 체대 건물은 사범대 건물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체대는 체교과밖에 없어요. 저희 학교는. 그러니까 서울 음, 캠퍼스에는. 근데 그 건물은 오직 그 체교과 애들만 쓰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애들은 다 체교과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무슨 느낌인지 아실 텐데 나이키 바지에 회색깔 후드 집업을 뒤집어 쓰고 그냥 껄렁껄렁. 그리고 제가 그 제 옷차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양말을 쭉 올려 신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 약간 아, 동네 맞아요. 양아치 패션 아시죠? 예. 그거를 어, 하고서 그냥 그 운동화 존나 제가 발도 커요. 제가 발이 300이거든요. 그걸 야, 신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군기가 잘 잡혀 있는 아이들? 예. 그렇게 생긴 애들이 저를 보더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뭐지? 야, 나는 그러니까 그게 심지어 저희가 어쨌든 간에 뭐 학생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이 거의 대면 100%로 전환된 첫 번째 학기예요. 그래서 그죠, 그죠. 애들이 약간 선배가 누군지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제가 수업을 딱 들어가려고 이제 그 건물 문을 딱 열고서 아, 씨발 수업 존나 듣기 싫다 하고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그 체대생처럼, 그러니까 체대생들은 그 옷이 있어요. 그 과잠인데 걔네는 트레이닝복을 과별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걸 입고 있는 애들이 저를 보면서 90도로 인사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 예, 근데 누구세요? 그래서 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후배인가? 왜냐면 저희 고등학교 후배나 뭐 나를 아는 사람인가 했었죠. 근데 알고 음, 보니까 그냥 이제 저 새끼는 무조건 체대생이다라고 생각하고 후배들이 인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아는 사람일 수도 있죠. 혹시 키득키득 민우님? 이런 거. 키득키득이요? 그 아, 채널을 보셨나요? 실제로 들은 말 아닌가요? 저는 사실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것도 얘기해야겠네. 아니, 강원 원정을 갔어요, 제가. 예, 어쨌든 간에. 포르테님이랑은 이제 열차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 열차가 예약해서 들어가는 열차 아니면 이제 일반석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예약 대기석을 했다가 제일 먼저 잡힌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2시쯤 도착을 했어요. 그 강원도에. 2시 음, 반쯤 도착을 했는데, 제가 심심해서 아마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심심해서 그 남춘천역에서 송암까지 걸어갔어요. 한 40분을. 아, 남춘천. 예, 그거를 걸어서 갔어요. 그 라이브 방송을 들고 가면서. 그래서 재밌게 도착을 했는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는 아직 경기 그 티켓 발권을 2시간 전부터 되니까 30분 정도 아, 남아가지고, 예, 그냥 앉아가지고 있다가 뭐 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앞에 보니까 그 막 그 부스 같은 거 설치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쫄래쫄래 걸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유튜브 저희 구단 유튜브 팀 있잖아요. 아, 예, 그죠, 그죠. 그분들이 이제 미디어 조끼를 입고 계시길래 저는 어쨌든가 저는 그 구단 쪽에서 일을 하니까 저 미디어 조끼는 그 강원이든 인천이든 둘 중 하나 미디어 조끼겠구나 했는데 안녕하세요 인천 구단 유튜브입니다 하면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야, 뭐 이게 그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매치캠 아니면 그 저희 다큐멘터리에 들어가는 아, 사이사이 인터뷰 있잖아요. 뭐 네. 그런 용도로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고서 이제 씨 제가 지금 원정 가서 인터뷰를 3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역시 인천이 이거는 아이콘. 내가 적당히 좀 깝치고 다녀야겠다. 이게 누가 봐도 걔 강성처럼 생겨가지고 그런 거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혹시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혹시, 아, 그래서, 솔직히, 인천 팬분들이 혹시라고 하면 그냥, 왜냐면 제가 어쨌든 인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경기장에도 많이 음,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했는데, 키득키득 잘 봤습니다. 인천 패널분이시죠? 하길래, 예, 맞아요. 라고 했는데, 옷을 보니까 강원 옷이야. 강원 맨투맨이었나 후드 집으면 아무튼 강원 마크가 붙어있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키득키득 잘 봤습니다. 인천 패널분이시죠 하길래 예 그러고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강원 구단에서 일하는 이제 아는 동생도 이제 방송을 했었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이제 저보고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월간 강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음, 사람이 강원 옷을 입고 있길래 저희 방송 없어졌어요라고 그 동생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 인상착의를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동생한테 했더니 그 사람 맞다고. 그래서 저 동일인, 사람은 이제 그 채널의 구독자였구나. 예, 그래서 언제나 저희는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강원 원정이 쉽지 않았다.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 무슨 무슨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래서 맞다. 이 얘기도 또 해야겠네. 이게 노가리가 좀 길어지는데 뭐 어쨌든 이 경기 또 비긴 경기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노가리 하나 더 까면 이제 제가 어쨌든 작년부터 학교를 다녔었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저희 학교 안에 ATM기는 다 우리은행 ATM기예요. 그래서 아, ATM기가 저희 학교 꼭대기에 하나 있고 중턱에 하나 있고 정문 쪽에 하나 있는데 저는 기숙사를 살다 보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ATM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 ATM기가 어디 있냐면요. 그 최대 건물 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 건물. 최대 건물 밑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는 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비슷한 룩을 하긴 했어요. 그때 그 LA 레이커스 마킹이 붙어 있는 반바지에다가 그 회색깔 후드티, 그러니까 이때는 후드 집었도 아니고 후드티예요. 후드티를 쓰고 이제 저희 집에 그 인천 모자가 하나 있거든요. 제 방에 인천 모자를 꾹 눌러 쓰고 ATM기로 갔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정말, 다음 날인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 현금을 음, 뽑으러 갔었어요. 갔는데 누군진 모르겠어요. 누군진 모르겠는데 인천 바지 그 아시죠? 그 반바지. 그러니까 뭔지 우리 대충 알고. 선수들 유니폼 바지가 아니라 검은색 바지에 인천 엠블럼만 붙어 있는 바지가 있어요. 음, 아마 옛날에 팔았던 것 같은데 그거랑 인천 그 포르테님 입고 계시는 바람막이 있죠. 그 아, 색깔 있는 엠블럼 박힌 바람막이. 색깔 없는 거 뭔지 말고. 알죠. 그건데 네. 옆에가 헛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누가 존나 키가 큰데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저보다 키 와, 컸어요. 185는 돼 보였어요. 근데 제가 오, 그걸 쓰고서 걸어갔는데 서로 이상하게 봤어요. 그때 그 ATM기 앞을 지나가는데 저는 어라, ATM기를 걸어가고 있었고 그분은 걸어 나오는데 서로 저 새끼는 저 모자 왜 쓰고 있지? 나는 저 새끼 저 옷을 왜 입고 있지? 이러면서 어라, 왜 저걸?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체대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몸이나 키나 음, 아니면 그 옷이나 이런 게 체대생이었는데 어쨌든 아, 제가 그 그분이 체대 건물 미루님이냐고 해야 재밌었는데. 일반인은 일반인은 그 당시에 그 채널을 보지 않아요. 뭐 지금 음, 저희 방송이야 뭐 인천 팬분들 많이 봐주시지만 일반인은 조기원정대라는 그 채널을 보지 않아요. 그건 어쨌든 맞아요. 간에 그래서 제가 그 체대 건물에 얽혀 있는 사연이 많습니다. 또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발표 영상 촬영을 하고 왔거든요. 그 발표 영상도 오, K리그로 했습니다. 인생이 약간 망한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이제 잡다한 소리 빨리 그만두고 축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7시 경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추위를 호소를 했고요. 아, 굉장히 저 추웠고 아직도 목이 조금 간 것 같아요. 아 그날 노래도 생각보다 열심히 부르셨습니다. 원래 포르트님이 이 탈장충인데 그날따라 노래를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분 때문에 그래요. 아이 옆에 뭐 있으면 옆에 비슷해져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아이, 문제라고? 예. 알면서, 또 저렇게 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가 좀 이날 경기 뭐 라인업부터 좀 봐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이름 두 개가 라인업에 맞네요.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 라인업을 보자마자 한 얘기가 이제 저희가 그 아마 인내에서 봤던 글이랑 저희 반응이 비슷했어요. 어? 아, 이름을 보니까 오재석이 들어있네? 첫 번째 놀람. 어라? 두 번째. 어라? 이주용이 있네? 두 번째 놀람. 세 번째 놀람. 어라? 이명주가 없네? 놀람. 네 번째. 이영재가 복귀했네? 놀람. 그리고 다섯 번째. 밑에 후보 명단에 보니까 이명주가 여기도 없네? 여섯 번째. 정혁이 여기도 있네? 약간 저희가 여섯 번 야, 놀랐는데, 어, 양쪽이, 네, 보기 어려웠던 선수들이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완전, 오재석 선수가 완전 리그 첫 경기잖아요, 이번 시즌에. 인내에서 소문이 무성했죠. 왜 못 음, 나오냐. 근데 어쨌든 간에 모습을 드러냈고, 결과론적으로 감독님이나 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좀 보여줬습니다. 잘 했죠? 이주용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주용에게 바라는 모습만큼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이주용 하는지 알겠다라는 모습들이 좀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좀 해보죠. 이날 경기, 저는 우선 저희가 이미 강원 경기 프리뷰 때마다 했던 얘기입니다만, 최용수 때문에 경기가 뒤지게 노잼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했었고, 그 얘기는 이날도 역시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경기를 보면서 딱히 숨이 막힌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답답했어요.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최용수 축구가 어쩌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낮은 식견으로 축구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용수 축구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음, 뭐지?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는데, 뭐랄까요. 이게 그냥 답답해요. 축구를 보면. 저런 경기를 내가 왜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한데, 이날 경기도 역시 그 답답함의 주요 원인이죠. 내려앉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볼을 좀 가지고 가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점유율은 아니지만 뭔가 상대방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축구를 강원이 이날도 했습니다. 그쵸. 하,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90분 내내 한 5분마다 했던 말이 몇 분 됐지? 보니까 5분. 몇 분 됐지? 15분. 이게 시간이 안 가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날 가뜩이나 추워 경기에, 죽겠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 차라리 이게 좀 재밌는 경기면, 그러니까 추위도 잊을 만큼 재밌는 경기면, 그냥 막, 와 하면서 이제 봤어야 되는데, 이 재미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저쪽 공격도 많이 없었고, 저희도 뭐 공격이 많은 편이 아니었죠. 뭐 원래 저희가 공격을 많이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겹치면서 좀 공격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쵸? 어쨌든 그날조차도 이제 저희가 언제나 걱정하던 그런 것들이 좀 메인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전반전 음, 얘기들을 좀 해보면요. 굉장히 불안했지만 뭐랄까요. 그 양쪽 윙백들, 이제 오랜만에 나온 윙백들이 좀 눈에 잘 띄었다. 역시 오랜만에 봐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좀 집중을 해서 본 것도 있겠지만 두 선수가 정말 오랜 공백 기간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쵸. 저희가 뭐 오재 선수도 그렇고 이주용 선수도 그렇고 기존 윙백들과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제 뭐 그렇죠. 이주용 선수는 뭐 본인이 윙어로도 뛰었던 선수인 만큼 본인 개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에 재능이 있고 또 킥이 좋고 음, 오재석 선수는 그 패스키를 잘 보고 공격 루트 설정도 잘 해요. 그리고 뭐 수비적인 면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장점들이 잘 나온 경기였습니다. 그 저희 둘이 축구를 보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좀 제가 방금 얘기를 들어서 기억이 났던 게 이주용 선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오지석 선수가 많이 위치를 높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찌 음, 보면 뭐 변형 포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 오재석 선수가 조금 더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주용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좀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들이 많이 보였어요. 특히 이주용 선수의 킥적인 측면, 코너킥이라든지 아니면 이주용 선수가 올렸던 크로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였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뭐 전반전에는 사실 오재석 선수가 많이 보였던 건 아니었는데 특히 몇 장면들을 좀 기억을 좀 해보면 이제 오재석 선수가 오른쪽으로 빡 올라간다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들한테 공을 내준 이후에 오지석 선수가 공간이 보였을 때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 3백 뒤쪽, 어쨌든 상대 백스리가 조금 이제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양쪽이. 윤석영, 임창호. 그런데 그런 그쵸?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지석 선수가 공간도 잘 찾아 들어가고 좀 컷백 이런 것들에서도 과거 본인의 좀 클래스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전반전이었다. 반대로 음, 공격은 예, 마무리가 또 안 됐다. 뭐 이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또 전반전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뭐, 일단은 공격진에서 전반전에 이용재 선수가 그래도 점점 개선이 되는 건 있어요. 들어가는 음, 것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날은 인상에 남을 만한 슈팅도 있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그렇죠. 찬스까지 가져가는 능력은 이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결국엔 마지막 한 끗이 안 터지는 게 지금은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마 이용재 선수가 슈팅 직전까지 가져갔던 장면이 옵사이드가 났던 기억도 있고요. 예, 음, 그리고 슈팅을 했는데 아쉽게 골키퍼 막히거나 아니면 골키퍼 위쪽으로 넘어가는, 골대 위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슈팅도 한두 장면 정도 있던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아,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면 이용재가 터져야 된다. 특히 골가문에서. 그렇죠. 근데 그런 음,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해결은 뭐 전반전에 못 보고 좀 경기가 전반전이 좀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게 아쉽죠. 네. 그래도 이날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던 건 이명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폼이 많이 올라온 이강현과 이동수는 이명주의 빈자리까지 메울 만큼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다. 전진성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볼 돌리거나 아니면 탈압박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명주만큼의 유려함이 있던 건 아니지만 이명주가 기억이 나진 않는 정도까지는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중원 싸움에서 밀린다는 느낌도 별로 없었고, 특히 이동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되게 많은 곳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고, 뭐 슈팅도 시도해보고, 뭐 빠져나가는 거 직접 해보고, 약간 자신감이 붙은 느낌?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명수 선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뭐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또 저 발목 부상이라는 게 나았다고 해서 훈련 중에 다시 재발하고 이런 경우도 좀 많아가지고요.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명주가 없더라도 막 심하게 걱정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 약간 안심을 주는 그런 두 명의 미드필더의 모습이었고 뭐 수비진이야 뭐 워낙 지금 어쨌든 저 쓰리백 철의 쓰리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뭐 위험한 장면들은 어쨌든 상대의 양쪽 윙어가 양현준, 김대원이라는 지금 거의 리그에서 호가 중에서도 제일 높은 몸값으로 불리고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내줄 수 있는 거였는데 뭐 그런 그렇죠. 것들을 제외를 하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기억이 남고 전반전에 상대 좀 기억에 윙어들이 남는 뭐, 네 상대 윙어들이 막 침투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뭐, 맞아요. 3백을 쓰면은 센터백과 윙백 사이 공간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파고드는데, 결론적으로는 상대가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센터백들이 다 잘 붙어줬고, 그래서 중앙에서 상대가 제대로 슈팅을 못 때린 게, 전 그건 좋았습니다. 되게. 그리고 조금 더 호평가를 내려줘야 될 선수가 누가 있냐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날 홍시우 선수 예, 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우와 존나 잘한다까지의 모습들은 아직 아닌데 분명 매 경기 조금씩 본인의 안정감이라든지 좀 성장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본인 스스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전반보다도 후반의 홍시우가 좀 인상 깊었어요. 뭐, 저희가 음, 잘 보이는 쪽으로 와서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보니까 이 선수의 움직임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게 좀 잘 드러나더라고요. 확실히 국대에 좀 갔다 온 게 본인 좀 심정적인 측면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뭐 전반전은 이렇게 뭐 어느 강원 경기가 안 그렇겠냐마는 굉장히 양쪽 다 막 엄청난 공격 찬스, 엄청난 수비 능력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후반전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어쨌든 간에 이영재 선수가 자신의 몫을 다 하고 아길라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봐왔던 아길라르가 공격진에서 좀 공격을 풀어주고 양쪽 윙어나 아니면 이선 자원들이
내주는 공을 받아내는 그런 전술로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쵸.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아길라르 제로톱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결론적으로도 그러니까 거의 플레이메이커까지 내려오는 제로톱 수준의 아길라르의 공격 쪽에서의 모습이었고, 아길라르가 확실히 요즘은 폼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음, 아길라르가 침착하게 넘겨주면서 생기는 그런 찬스도 있었고, 사실 약간 아길라르가 들어오면은 3-4-3이라기보다는 3-4-1-2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좀 내려서 끌어주고, 윙어들이 더 침투를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들어와서 그 둘이 마치 투톱처럼 가주는 그게 자주 나오니까. 근데 그런 장면에서 아길라르의 패스가 선택이 좋아서 바로 이제 홍시우 같은 선수의 뒷공간을 파는 게 몇 번 있었고, 거기에서 득점에 준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톱 자원이라고 했을 때, 이용재 선수가 톱에 있을 때는 이주용 선수의 킥력이나 아니면 크로스 능력이 조금 더 돋보였다면, 아길라르처럼 이제 패스 위주의 좀 썰어가는 거에 장점이 있는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오재석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그쵸? 이제 뭐 오재석 선수도 후반전에 조금 더 공격 진영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고, 특히 약간 놓친 것 같은 공을 살려내서 잡고 다시 찬스를 만들어주는 게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전반 후반이 어쩌면 이 공격적인 작업 측면에서 좀 많이 성향이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요거가 조금 더 이제 확 바뀌는 순간이 한 번 더 있으면 65분에 김보섭 선수가 홍시우 선수 대신 들어오면서 이제 한 번 더 좀 패러다임이 바뀌는 느낌이었는데요. 홍시우 음, 선수가 있을 때는 아길라르가 홍시우를 보고 주는 공이 좀 더 많았다면, 65분 이후에 김보섭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는 조금 더 역습적인 측면에서 김보섭이 막 끌고 들어가서 공간을 해집은 상태에서 뒤에 따라 들어온 아길라르한테 공을 내주는 그림이 조금 더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뭐 김보섭 선수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팀 내에서 개인 능력으로서 밀고 들어가는 거는 제일 잘하는 선수고, 또 홍시우 음, 선수는 정발 쓰는 위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보섭이 들어가면서 짝발들을 쓸 수 있는 그런 포메이션을 바뀌면서 아예 대놓고 안쪽을 치고 들어가는 그걸 많이 의도를 했죠. 그리고 이날 김보섭 선수 최근에 봐왔던 드리블 능력이나 아니면 본인이 잘하는 그런 크랙적인 측면이 최근에 여러 경기들 중에서는 강원 경기가 제일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김보섭 선수가 지금 힘에 부처한 제일 큰 이유는 본인은 해결사 한 명이 있을 때 거기에 같이 섰을 때 극대화되는 선수인데 지금 팀에 해결사는 없어요. 본인이 해결사의 음, 바로 다음 조력자가 돼줘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 부담감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본인이 개인적인 폼은 오늘은 가벼워 보인다. 그런 느낌이어서 그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거의 80분대 후반까지 계속 왔다 갔다 치고 박았어요. 저희도 역습에 특화된 팀이긴 합니다만, 강원 역시도 쭉 내려앉았다가 양현준, 김대영 같은 어린 선수들이나 아니면 또 윤석영이나, 누구죠? 임창호도 이제 음, 둘 다 어쨌든 간에 본인이 볼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유형의 선수들이다 보니까 역습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서로 그러면서 어쨌든 유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밀어붙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 경기는. 그쵸. 뭐 막판으로 가면서는 뭐 심판 판정 논란도 조금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뭐 네. 좀 분위기가 격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피드를 좀 넣어보면서 이제 경기를 좀 뒤집어 보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날 경기에서 좀 눈에 잘 보였던 선수는 저는 박창환 선수의 투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이게 경기 끝나고 봐서 놀랐던 거는 88분 투입이란 거에 놀랐어요. 약간 음, 실제로 봤을 때는 한 80분쯤엔 들어가서 10분은 뛴 것처럼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보니까 거의 안 뛰었는데 그 정도를 한 거구나 싶어가지고 오 많이 잘했구나 싶었죠. 우선 이제 좌우 윙백을 이제 김준엽과 김창수를 넣어주면서 조금 변화를 줬고, 이제 앞쪽에 아무래도 김도혁 선수가 꾸준히 뛰어주던 다리에 박창환 선수가 들어왔는데, 뭐랄까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봐왔던 박창환 선수의 모습? 작년에 봐왔던 박창환 선수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이 많이 좋아졌다. 왜냐면, 제 기억 속에
21년도 박창환의 가장 충격적인 임팩트는 센터백이었잖아요. 예. 아, 그쵸. 광주전이었죠. 예. 음, 뭐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렇게 윙 쪽에서의 작업이나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였구나가 한 번 더 각인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날 경기에서. 사실 작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도에도 박창환 선수가 많은 포지션을 돌기는 했어요. 하지만 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미드필더였고, 센터백은 마지막에만 나왔고, 윙어로 나왔을 때는 아예 전술적으로 제 마크해! 제 조져버려! 그런 역할로 나왔었죠. 뭐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셰퍼드 역할, 예, 조금 더 맨투맨에 강화된 그런 느낌, 그렇게 해서 그런 뭐, 느낌인데. 울산전에 김태환을 막 틀어 막으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공격적인 쪽을 많이 발전시켜 보려고 팀에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많이 밀어줬고. 음. 그래서 이 경기도 어쩌면 이제 뭐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골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답답했는데 거의 뭐 저희가 느끼기로는 거의 후반 한 10분 가량은 저희가 거의 그냥 하드 프레스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슈팅 때리고 계속 튕겨 나오고 세컨볼 잡아 다시 올리고 이런 장면들이 좀 반복이 됐는데 그쵸. 아쉽죠 사실은. 아, 뭐, 그 좀 중에서도 좋은 슈팅이, 일단 아길라르 슈팅이 하나 있었고, 네. 접어 들어가면서 왼발로 때렸는데, 살짝 빗나갔죠. 아쉽게.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는 마지막 장면에서 박창환이 마음 먹고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백숏이라고 하죠. 뒤쪽으로 잡아놓는 거. 이제 딱 접어가지고 감아 때렸는데 아쉽게 좀 골대 바로 옆으로 비껴나가는 그런 장면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하면 이 골운이 안 따른 경기라고 봐야 될까요 또? 예, 뭐 그랬던 것 조금 같아요. 아쉬웠죠. 사실, 박찬환이 거기에서 접고, 약발인 왼발로 그런 슈팅을 때린다. 그거 자체가 희귀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골까지 터져줘야지 스토리가 완성이 됐는데, 아쉽게 끝났죠, 그거는. 또 이제 저희가 올해 좀 그 어린 선수들 맛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김성민이라든지 김민석이 극적인 상황에서 슈팅을 때려서 말도 안 되게 비기거나 말도 안 되게 좀 승기를 잡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날 경기도 사실은 박창환 선수 마지막 그 접어놓는 장면에서 조졌다 이거. 이거는 음. 이번 라운드 경기의 주인공은 우리다. 뭐 현대가 꺼져라. 저기 슈퍼매치 꺼져라. 이거는 또 어린 선수가 우리가 해낸다. 이런 생각이 많이 지나갔지만 네, 아쉽게 아, 좀 골대를 지나갔는데 사실 그, 경기 몇 분 네, 보면은, 얘 오늘 경기 뭐 할 것 같다라는 느낌 오잖아요. 그쵸. 근데 솔직히 이 박창원 선수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딱 그 김민석, 김성민 데뷔골 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되게 몸놀림이 음, 좋으니까 아, 오늘 뭔가 할 것 같은데 했는데 한 급발이 아쉬워서 그게 아쉽죠. 그러게요. 너무 저렇게 안 들어가면 사실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2년 가까이 지금 팀 U20 자원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또 음, 골도 어쨌든 많이 넣어야 어린 시절에 나중에 뭐 상무를 갔다 오든 뭐 인대를 갔다 오든 했을 때도 더 많은 경험치를 쌓고 또 그런 거 바탕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저런 장면 하나하나가 좀 본인한테 제일 아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그래도 네. 본인이 과감성을 가진 선수라는 거 그거를 원래 수비에서는 보여줬지만 공격적으로는 약간 사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도 사리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그게 돼서 좋았고 또 나이가 내년에도 U20이잖아요. 박창원 선수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뭐 저희 팀 얘기를 좀 했으니까 강원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저희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나요? 그 최용수의 삼각형 이날 경기에서도 진짜 패스 돌리는 게 그놈의 삼각형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근데 그거 막는 게 진짜 어렵긴 하네요 진짜로 이 언제나 항상 그 최용수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당하면 드는 생각이지만 진짜 선제골을 빨리 넣지 않는 이상 이게 뭘 하기가 너무 힘들다, 진짜로. 강원은 강원은 뭐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 송경섭, 김병수 이런 감독들이 입맛대로 변형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도 정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술 같은 면에서. 음, 그래서 쟤네한테 말려들면은 답이 없고 반대로 쟤네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게 뭔가 하나를 딱 틀어막으면 쟤네가 답이 없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날 경기에서 저희는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틀어막지 못했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니 뭐 그래도 저희가 막 걱정했던 양현준과 김대원의 엄청난 파괴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어서 음, 그래도 좀 우리 수비가 잘한 거겠죠. 예, 진짜로 좀 잘 막은 느낌이라서 굉장히 보면서 막 불안했던 장면도 분명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역시 김동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음, 추가적으로도 뭐 그냥 우리 수비가 정말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주영, 오재석 같은 선수들 이제 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팀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이 보여서 좀 기분이 좋았고 음.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뭐 이제 얘기를 꺼내야 되는 겁니다만 데브리지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아, 저희가 스플릿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었죠. 델리가 경고를 조금 더 받으면 이제 출장 정지가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게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외를 하면 뭐 경기장이 멀고 그리고 경기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경기 내용적으로는 또 볼 것도 많았고 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이 비상원정대가 올해 처음으로 운영이 됐잖아요. 이제 그 그쵸. 스플릿 A에서 아시아를 위한 비상원정대인데 이게 사람이 웬만한 그 홈 이제 가변석만큼 사람이 오니까 저희 홈 경기장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예. 아,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섹터도 더 열었다고 들었는데, 빼곡빼곡 그러게요.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그니처가 되어 재버린 이제 이 바이킹 박수 이런 것도 거의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원정석 섹터가 거의 이제 메인 섹터는 다 차고 막 옆에 꽉꽉 찼으니까 굉장히 좀 웅장한 느낌도 들었고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어쨌든 이제 뭐 이게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이제 강원 저기 동측 가면석이죠. 거기 있는 아저씨가 이제 시비를 걸어서 막 싸움까지는 아니고 이제 좀 서로 시비가 걸릴 만한 상황도 좀 음, 있었는데 저희는 맞죠. 이제 보고서 그냥 뭐야 저 사람들 왜 싸우지? 약간 이 정도였는데 이제 뭐 전말도 알아보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이제 증거 사진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이 동측 가변석 쪽에 있는 이제 강원의 모 팬분들께서 뭐 개천하면서 이제 엿도 날리시고 선수들 욕도 했다고 하는데 또 이제 음, 저희 현장 팀과 저희 서포터들도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사실은. 예. 흔히 그쵸. 말하는 뭐 개포터까지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또 불같은 성격도 있고 좀 이제 멋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CQ 불러가지고 제재도 하고 그랬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부럽구나. 너네는 이런 응원 못하지. 근데 쟤네는 이런 응원하니까 기분 나쁘네? 열받네? 이러면서 약간 시비를 건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아니, 뭐, 아, 사실, 그렇게 해봤자, 칼로 물백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게 시비를 털어봤자. 맞아요. 거기서 시비를 털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그 코콕신처럼 막 와가지고 찌를 것도 아니고, 예? 저기, 복면 쓰고 넘어올 거예요? 예, 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짓이다. 아, 뭐 그 콕콕진. 낭만의 시절에는 이제, 뭐 그 깃발 들고 와가지고 콕콕하고 이제 뭐 낭만의 시대에는 막 뭐 어디서 복면 쓰고 와가지고 막 담 넘고 이랬었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굳이 저렇게 시비를 걸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예. 저는 저 시비 거는 거 보고 그냥 그 콕콕신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그냥 콕콕콕콕 하면서 그냥 그래서 시비 계속 걸면서 그런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딱 그 담장도 있으니까. 그쵸. 담장에 좀 킬포인트 그 종합운동장 특유의 담장 있죠. 그게 좀 있어가지고 재미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아쉽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순위상으로 좀 봤을 때 승점 3점을 가져갈 만한 팀이 두 팀이죠. 뭐 제주, 강원 이렇게인데 그 첫 경기가 좀 아쉽게 지나가서 예, 아, 아쉽네요. 사실 순위 경쟁팀이고, 저희가 만약에 4등을 목표로 진짜 싸운다면은, 강원과 제주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승점 3점을 못 얻은 거는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또 다행이죠. 뭐 정말 다행이죠. 어쨌든 간에 6점짜리 게임이었고 실제로 완전 맞붙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겼으면 좋겠지만 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4등 확보를 위해서는 좀 제주 경기를 확실히 잡아주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랄까요. 3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포항 남은 경기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포항이 굉장히 유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 경기가 어쨌든 울산이잖아요, 포항한테는. 예. 그쵸. 저는 포항한테 굉장히 유리한 일정이라고. 예. 이건 절대적으로 포항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정이라서, 예. 포항이, 물론 뭐, 분위기 싸움이니까, 만약에 울산이 포항을 이겼는데 인천이 제주를 이겼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3위를 못할 건 없는데, 그게 그쵸. 현실적으로 아니라면은, 가능하죠. 예, 그게 아니라 승점 차를 좁히지 못하면은 힘들죠. 그리고 그게 있죠. 그 조성용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울산 팬들은. 조성용이 포항에 음, 가면 아직 진 적이 없다. 근데 어, 조성용이 예, 지금 포항에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3시 경기를 위해서. 음, 예, 어쨌든 간에 포항이 조성용 신드롬이 사실이라면 음. 내일 울산을 이길 텐데 예, 아주 재밌는 일이 아, 터지지 않을까. 예. 왠지 조성룡 기자를 김병수 감독이랑 바꿔치기 해보고 싶네요. 그래도 효과가 있나?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또 간단하게 또 아마 업로드 일자 기준으로는 당일일 것 같아요. 제가 아마 밤에 편집을 해서 바로 올리면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올라갈 텐데, 이래라 편집자! 화요일날, 예, 화요일날 7시 반에 인천 전용 경기장에서 제주를 만납니다, 저희가. 예, 아, 진짜 이게 뭐, 축구를 쉬질 않고 하냐, 진짜로. 미치겠네요, 축구, 진짜. 축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11일 화요일날 합니다, 축구를. 예, 7시 반에 홈 경기인데, 우선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수비의 핵심이죠. 데이브리지 선수가 누적 경고로 출전을 못합니다. 사실 델브리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인천에 없죠. 전 없다고 딱 말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누군가를 세울 수는 있지만 델리만큼의 효과를 내는 선수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네. 델리만큼의 제공권을 지닌 선수, 델리처럼 양말 고르게 쓰는 선수, 다이렉트하게 위로 앞으로 꽂는 선수. 이거를 다 만족하는 자원은 없습니다, 솔직히. 뭐, 뭐, 다른 스타일로서 좀 안정감이 있는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은, 1대1 대응을 하면 그거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플랜 B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럴 때에는. 누가 나올까요? 저는 오반석 선수가 괜찮다면 김동민을 왼쪽으로 보내고 오반석이 오른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음, 뭐, 김동민이 경기력적으로 제일 기대를 할 수 있는 카드는 오반석 투입이긴 하죠. 오반석 선수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갈릴 텐데, 뭐못 나오면은 뭐, 변형 3백 느낌으로 윙백에서 한 명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김광석 카드를 꺼내거나가 되겠죠. 뭐 김광석 선수가 이제 스토퍼가 아닌 이제 커맨더로 들어가고 스토퍼로 강민수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는 경기도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음, 좀 생각을 해보면 변형 백스리에서 저는 오른쪽에 제일 잘 맞는 선수는 오재석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공격 그쵸. 전개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경험이 제일 많고 좀 안정감 있는 건 오재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서 제주도 음, 골머리 아플 겁니다. 왼쪽에다 누구를 세워놔야 되는데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인천도 저희가 뭐, 예, 김준엽 네. 선수도 한번 선 적이 있었고 해서, 한 세 경기 섰던 것 같아요. 네, 김동민 선수 퇴장 사건이랑 경고 누적 때 나왔던 것 같아서, 예,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누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면, 그럴 걸 생각을 하면 최선의 카드는 없지만 좋은 카드가 많다는 얘기는 이 팀이 어쨌든 뎁스적으로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왜냐면 딴 팀은 누구 빠지면 막 저기 막 세 번째 옵션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음,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은 것 누구 빠져도 같고, 이상하지 그리고 않으면은 김대경이 나와도 되나요? 김대경 나와서 풀타임 출장하죠. 예. 풀타임은 안 됩니다. 아니, 풀타임 출장해야죠. 왜냐면 본인이 거섰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 후반에 막판 한 3분 뛰면 좋겠네요. 안 돼. 나올 거면 풀타임으로 나와야지, 솔직히. 예. 우리, 이렇게 선수를 못 믿어서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 정우 코인으로 갈아타야겠다. 황정우 화이팅. 근데 진짜 황정국 나오면 어떡해. 근데 저는 가능성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피가 있으니까 델리가 하던 음, 역할과 유사하게. 네. 어쨌거나 22세 선수고 해서 네. 사실 저희가 최후의 보루로서 쓸 수는 있어요. 뭐 감독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색다른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정우. 음, 못, 적어도 못 넣을 김대중 정도는 센터백보다는 아닐 것 가능성이 있다고 같아요. 봅니다. 아, 그거보단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은, 예, 대중이 형은 이제 공격수로 보내주자니까. 왜 계속 공격수죠. 수비수에서 언급을 하냐고, 예, 어쨌든. 그에 반해서 제주는 출장 정지 이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출장 정리 이런 건 없고, 부상자가 조금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부상자가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라서. 전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윤빛가람이에요, 사실. 예. 아, 윤비트, 아하. 이게 또 남길이 안 쓰다가 다시 쓰더라고. 근데 저번 경기에도 아마 윤빛가람이 골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진짜 저는 저런 선수가 제일 무서워요. 혼자 막 썰고 들어가서 갑자기 이상하게 막 본인 주발로 빡 꽂아놓고 나오는 선수도 있잖아요. 예. 아, 윤빛가람 같은 선수를 통제를 하려면은 딱 중원에도 수비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선수가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선수는 아무래도 제르소겠죠? 제르소랑 주민규가 될 것 같은데 음, 음. 제르소가 어쨌든 지금 뭐 경기적인 측면이나 폼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확실하게 좀 공격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주민규야 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득점 순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주민규가 많이 따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규 어, 16골이네요. 네. 네, 20살을 넘었네요, 이미. 네. 제일 무서운 늘어났네요. 선수가 아닌가. 네. 주민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주민규 선수가 득점력 진짜 좋은 선수인 거는 사실이고, 제일 경계해야 될 선수인 것도 맞죠. 제일 탐나죠. 어쨌든 남길과의 불화가 있기 때문에 예. 시즌 끝나고 올 생각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제주 무섭네요, 진짜로. 예. 공격수가 좀 많이 무섭고 오히려 수비진은 근데 우리 공격진이 많이 무뎌져가지고 제주 수비를 깰 것 같다는 생각도 또 안 들고 아, 여러모로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쵸. 저희가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득점을 할 수 있는 해결사가 누가 될 것이냐. 그게 제일 문제죠. 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파울 트러블, 그러니까 경고 트러블이 있는 선수는 이제 또 다시 좀 많이 확 줄었어요. 특히 김동민 선수가 9장인 걸 제외를 하면 이제 또 다른 선수들은 이제 이미 트러블을 겪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데 또 음, 김동민 선수 왠지 또 카드 캡처 나오면 또 이날 잡히면 또 포항전 힘들어지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김동민 승점 선수 체크. 경고를 받을 거면은 최종전에 받기를. 아, 그럼 다음 시즌 첫 경기 못 나오나요? 그쵸? 뭐 아마 이어질 것 같긴 한데, 뭐, 근데 다음 시즌 첫 경기면은 그래도 지금 상황보단 낫지 않을까요? 지금 못 그렇죠. 나온 예. 것보다. 물론 베스트 안 받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건 안 받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뭐 승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랑 강원이 49점으로 동률인데, 강원이 다득점에서 1점 앞서면서 5위를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그 위에 1점 차이로 승점 음, 50점 4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점이 뒤집히면 저희가 골을 많이 못 넣어가지고 좀 순위에서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가 되게 절실하고요. 그 그쵸. 위로는 포항과 5점 차입니다. 포항 55점이고 그 위에 전북, 울산 72점, 64점으로 이제 8점 차이면 많이 좀 벌어졌죠. 어쨌든 메인 매치에서 울산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장난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모른다. 세 경기 남았고 8점 차잖아요. 그리고 음, 송명보라는 사람을 믿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저희는 강원을 못 이겼기 때문에 제주를 무조건 잡아야 좀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리그 운영, 특히 4위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득점이 딸리기 때문에 사실 상대보다 1점이 승점이 1점 많다고 하지만은 사실 나머지보다 득점이 많은 거나 진배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떻게든 저 1점이라는 갭을 지켜내야만 하고 그걸 위해서 제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강원이 따라오는 거 여부에 따라서 그 다음 경기들도 이겨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뭐 강원이 남은 경기가 아마 울산, 포항, 전북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은 헬 일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강원이 저희와의 같은 날 이제 전북 만나고요. 그 음,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 울산 만나고 마지막 경기가 포항이에요. 그러니까 강원은 이제 좀 어려운 경기들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전북은 지금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참. 확실하게 좀 이번 경기 승리를 좀 가져가서 제주를 잡고 강원과의 승점 차를 좀 벌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에는 뭐, 식버지 신묘한 전술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저희는 전울포가 강원, 제주를 다 잡아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이제는. 그쵸. 아, 강원이 3패를 하면은 저희는 무조건 강원보다 위에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네. 제주는 아이고, 일정이 저희 다음에 누구죠? 제주는 이제 저희 이후에 전북 만나고 울산 만나네요. 아, 저기도 결국엔 전울이네.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가 일정상으로 그나마 좀 유리해요. 포항과 음, 전북이라서. 네. 딱 뭐, 보니까 예, 제주는 저희한테 지면 제주는 끝나고요. 네. 예, 강원은 운이 정말 하나도 안 따르거나 본인들이 못하면은 정말 발버둥을 쳤는데도 인천을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뭐 사실 이제 무 정도만 착실하게 뒷경기 두 개에서 캐고 제주만 확실히 잡으면 4위는 거의 확정이지 않나 뭐 이런 산술적인 계산이 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네. 희망 회로죠, 그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 잡아채는 겁니다. 예. 아, 다 잡아. 예, 제주 잡고 뭐 포항도 이제 복수를 한번 해야죠. 저희가 울산을 다 이제 안 지고 있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진 만큼 스플릿에서 좀 반전을 이루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음, 오히려 상스팀에서 그나마 제일 어쩌면 가능성이 높은 게 전북 경기라고 생각도 해요. 예, 전북이 예. 이상하게 발목 잡히고 이런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아마 38라운드를 기준으로 보면은 전북에게는 동기부여가 별로 없고 인천에게 동기부여가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전북이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울산이 2패하고 전북이 2승해가지고 2점 차가 돼서 뒤집힌다 만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쩌면 저희한테 조금 더 동기부여적이나 아니면 경기에 대한 중요성 측면에서 저희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음, 하, 어렵네요, 정말. 근데 이게 저는 상스 오면 스트레스가 덜할 줄 알았거든요. 아, 여기가 또 다른 맛의 스트레스가 있네요. 예. 그래도 아래에서 봤던 거에 비하면은 10조 정도는 10조 배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뭐 뒤지냐 마느냐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박탈감은 여기가 좀 더 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쵸. 뭔가 다 잡은 걸 놓치는 기분이랑 사실 저희는 아래에서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잖아요. 아래에 있을 때는. 그렇죠.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승강 프로도 가본 적이 없어. 야, 누가 프로 같은 데 가고 그러냐? 어우, 축구 존나 못하네. 제가 어제 슈퍼매치 끝나고 이제 서울팬, 수원팬이랑 술을 먹었거든요. 음,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서울팬 앞에다 두고 거기 싱가포르는 분위기가 어때요? 뭐 이런 얘기하고 수원 팬한테는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좀 후기 좀 알려달라고 뭐 이렇게 좀 깝치고 왔는데 어쨌든 야, 아래 싸움도 재미는 있는데 그걸 진짜 구경만 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그러게요. 아, 두 팀 중에 정말 하나쯤은 올해 갔다 오길 바랍니다. 뭐 어쨌든 밑에 동네는 지금 성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성남 경기들은 싱거워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쵸. 나머지 뭐 저기 개폐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김천이 생각보다 지금 분위기를 타가지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 진짜 이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왔어요. 예, 아랫 동네는 지금 이제 성남을 제외하고 다섯 팀이 거의 짬뽕이에요. 지금 뭐 사실 수입도 거의 제외를 한다 치면 김천부터 서울까지가 4점 차, 6점 차예요. 두 경기거든요. 음, 근데 뭐 이 동네는 어쨌든 다 맞기려면 6점 차 게임이다 보니까 그쵸. 난리 날 야, 것 같습니다, 진짜. 저기에 껴있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네. 어, 이걸 보는데 경기 MVP 1위가 무거상이에요. 8회를 받았는데
제일 높은 다음이 신진호 7회인 걸 보니까 새끼 왜 절로 갔는지 좀 돌아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고베를 아쉽네요. 가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된 건가? 뭐 돈 많이 아, 벌었으니까 이제 또 돌아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어쨌든 간에 아마 이 영상을 아침 출근이나 뭐 경기장 가시는 길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막 뭔가 예측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제주도 또 약간 강원이랑 비슷한 느낌의 팀이라서 예, 음, 좀 섣불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주전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쵸.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야만 저희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은 여기에 더해서 식버지를 믿어야죠. 그렇죠. 제발 이 내일 김기동이 울산을 잡고 좀 위쪽 동네가 개판이 돼야 저희도 좀 약간 할 맛이 나거든요. 예, 그래야 막 누구 멘탈 나가고 막 누구 다치고 다친다기보단 누구 그 뭐냐 경고받고 뭐 이렇게 해야 좀 저희가 뒷경기가 좀 잘 풀리는데 예, 다친다는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예, 지금 그 아까 방금 그거 보고 왔어요. 그 현대가 더비 논란의 장면들. 예. 아, 오우 야, 나 그거 퇴장 안 준 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유, 예. 뭔데 어제 슬퍼 매치도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그쵸. 그리고 오영규 다이빙 퇴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어쩌면 이게 또 저희가 막 파이널 A에서 막 주류 팀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아요. 주류 팀은 전울포니까 그래서 음, 흔히 말하는 그 악성 네임드 심판들을 좀 덜 만나는 편이잖아요. 비교적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행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뭐 밑동네는 뭐 저기에 많이 몰리고 위엔 전울포한테 몰리다 보니까 저희한테 좀 그래도 비교적 악명이 높지 않은 감독 그 심판들이 오는데 그래서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좀 빨리 예, 1승을 보고 싶네요. 파이널 A에서 그게 내일이었으면 좋겠고 네,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오늘 결국 또 1시간 채웠어요. 제가 앞에서 노가리로 한 20분 채워가지고 예. 결국에는 어떻게 또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매번 이제 지금 이제 최근 경기들이 좀 승리가 없다 보니까 매번 마지막 이런 말씀 드리는데 경기를 비기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 이게 골 장면도 나오고 해야 막 이 장면에서 패스가 어떻고 크로스가 어땠고 이전 장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골도 안 들어가고 심지어 먹힌 골도 없다 보니까 아, 막 이게 설명할 게 없어요. 예, 저희가. 아이, 경기 이겼어봐. 이미 이명주 발롱도르 타게 만들었다니까? 그치, 이제, 저희 얘기로는 이제, 이명주는 이미 리그 MVP 탔고 막 이랬는데, 예. 경기를 이기는 건 바랬던 거고, 골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골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없는데, 뭐 오늘도 할 얘기 없이 헛소리와 이상한 소리로 좀 많이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마도 내일,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이겠네요. 오늘 시간대로 좀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제주 경기도, 예, 이겼으면 좋겠고, 또 언제나 저희 걸개에 쓰여있는 말처럼, A를 넘어서 아시아까지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하루였던 것 제발. 같습니다. 내일 휴가라고요? 네, 내일 출근 안 합니다. 저는 내일 하하하. 알바도 하고 수업도 듣고 가는데, 네, 바쁘네요. 바쁘지만 내일, 축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저 그리고 저것도 갑니다. 저기 정승원 매치도 수요일 날. 어허허, 이거저거 다 네, 가네. 그건 전 계란 강등을 보기 위해서. 저, 대구가 저번 경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음, 대구가 이기면 서울이 순위가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계란 강등과 부패 강등을 좀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또 대구가 이기길 뭐, 대구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저 두 팀에 비해서 대구가 낫거든요. 그래서, 예. 그쵸. 그래서, 그 둘보단 낫죠. 그래서 좀 약간 차악을 선택해서, 제가 세징야 기존 유니폼인가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입고 가서, 좀 이게 저 멀리서 이제 축구 좀 보다가, 걔랑이 치면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좀 센터 쪽 가가지고, 걔랑 강등 한번 외치고 좀 올 수 있는 수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리고 이제 요거 들으시는 시간대로 따지면 이제 3일 이틀 뒤네요. 예, 목요일 날 저희가 10월 달 방송을 하기 때문에 또 그때 다시 한 번 더 저희 파이널 A 쪽 얘기랑 마지막 경기들 얘기 좀 다시 다뤄보고 또 네. 아마 그때 스페셜 게스트가 방송으로는 못 나오고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영상으로 저희 이제 맞아요. 영상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그 스페셜 게스트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목요일 날 8시에 시작하는 팝업메이트의 라이브 컨텐츠 팝업 라이브 많이 봐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 저희 내일 경기는 파울을 하기 너무 타이밍이 어중간하고 힘들어요. 애매해요. 네. 네. 내일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예, 저번 울산전이죠. 예, 그 울산 리그 이제 파이널 라운드 들어오기 전 울산전처럼 아마도 이제 파우 없이 바로 이제 그 저희 라이브 컨텐츠에서 리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게시글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제주전 끝나고 팝업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또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또 밤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저희는 경기장에서 뵙고 또 경기장 이후에도 라이브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파우 몇 화니 또 맨날 까먹어요. 예, 7화입니다. 예, 벌써 7화네요. 예, 아, 파업 7. 라이브 7. 예, 7 왜요? 아, 그냥 7이라고요? 별 의미는 없고. 추임새예요, 추임새. 네, 7화 저희 또 이렇게 또 어색하게 마무리하는 맛이 있거든요. 예, 하, 7화 뭐, 그러면 7, 뭐, 다른 의미라도 부여해볼까요? 뭐 하려고요? 남준재의 7번! 내가 이거 편집할 때 맨 앞으로 당겨놓을 거야. 남준재의 아, 7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씨. 예, 어쨌든, 네, 나 진짜 할 거다. 어쨌든, 예, 그럼 저희 7화 남순천 노래도 이렇게, 불러도 돼요? 하세요. 그것도 앞에 깔아드릴게요. 예. 아, 노래는 좀 하나, 쪽팔려서 둘, 셋, 나중에 라이브에서 하나, 할게요. 둘, 셋, 아, 라이브에서 라이브에서 듣는 걸로. 할게! 하면 되잖아. 알겠어. 라이브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7화 마무리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가서 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오늘 와, 불쌍한 화이팅. 제작진입니다. 예, 내일 휴가 잘 보내시고 경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MC를 봤던 민우였고요. 네, 포르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